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5일이고요. 긍정학원 174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축구교실은 비전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축구교실은 비전이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소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학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이를 놓지 않게 되면은 이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저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 아이를 안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반이 줄어들고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그런다고 해서 모든 학원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학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결국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죠. 근데 학교만 다니는 친구들은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학교를 끝나고 나면은 학원에 가는데 나 혼자 집에 있게 되면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통 이제 나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거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혼자 있는 시간들을 그런 심심하거나 고독한 시간들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능인 게 혼자 있는 시간들을 즐겨야 되지만 역설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외로움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아이들은 더 심하겠죠. 아이들은 한참 친구들을 만나서 놀아야 될 때니까.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학원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계속 잘 지내기 위해서는 결국 친구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내가 이제 그거를 같이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의 세계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경우들도 많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 주변에 친구가 많은 거를 저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활발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공부를 잘하진 못하지만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주변의 친구들을 몰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하게 되면은 친구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친구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너무 이 재미난 요소들이 많아졌죠. 집에서 게임할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먹거리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맛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볼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먹고 이 식습관의 변화나 지금 식단 자체가 거의 서구화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몸 자체도 약간 옛날처럼 이게 단단한 그런 친구들이 잘 없고 약간 서구화된 체형으로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살이 찔 테고 살이 찌면서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면은 성조숙증까지도 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분명히 내 몸이 찌게 되면은 뭔가 자신감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운동을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집에서 스마트폰만 만지는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은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자신감은 자신감대로 하락하고, 여러 가지들로 뭔가 짜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이거를 의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길러지지 않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잘할 수도 있게 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사교육학원도 물론 중요하고, 아이들의 본분은 공부가 물론 중요한 건 맞지만, 그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친구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도전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이 축구가 아이들에게 정말 각광받는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축구만 잘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잘 만나는 거, 인기가 많아지는 거, 중학교 갔을 때도 당연히 친구들 사귀는데 훨씬 유리할 테고, 오히려 같은 학교에 있는 형들이 친하게 지내자고 할 테고, 고등학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학교를 갔을 때, 그리고 군대를 가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취직을 하더라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게 축구기 때문에, 사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운동은 축구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 태권도를 쓰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축구는 배워놓으면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마 이 축구 교실, 축구 산업은 점점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히려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데이터적인 요소만 가지고 무조건 그걸 곧대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 교실이, 만약에 저는 축구 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축구 교실 산업이 살아남았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뭔지, 부모님들의 니즈는 뭐고, 이 시장의 흐름이나 니즈는 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학원의 경쟁력을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풋살 아카데미 경영자다. 여덟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여덟 번째, 장원 풋살 아카데미 선수만 100명 달성했다. 아홉 번째, 장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 번째, 장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11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저는 축구 교실이 비전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 우리 학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장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